안녕하세요 젤리니 여러분, 제이제이입니다. 오늘은 반성의 시간 회개의 시간이 되겠군요. 그동안 제가 잘못 알려드렸던 것들 모음집.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피트니스계에서도 이론들이 그동안 많이 변해오고, 저도 계속해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많은 체험과 경험을 하면서 내가 갖고 있었던 그 기존의 신념이랄까? 이런 생각들도 계속해서 바뀌어나가는, 성장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배웠을 때 당시에는 그게 이제 정론이었고 많은 논문 자료들이나 그것이 정설이다 라고 알고 있었지만, 피트니스, 운동, 생리학, 영양학 이런 쪽에 대해서는 아직도 저희가 100% 이것이 진짜 사실이다 라고 밝혀진 바가 솔직히 없습니다. 다양한 이론들이 매해를 거듭하면서 많은 운동선수분들, 트레이너분들을 통해서도 증명되기도 하고요. 공부하는 입장에서, 직접 하는 입장에서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을 내가 직접 다 경험도 해보고 오류도 잡아내고 열린 자세로 배워나가고 습득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정리를 좀 해봤어요. 과거에 이렇게는 생각했지만 지금은 다르게 실천하고 있는 정보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이거 너무 가슴 아플 것 같은데 벌써부터? 빵은 먹어도 된다. 예전에 그 컨텐츠도 만들었었어요. 빵을 먹으면서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이유. 내가 운동 트레이너를 시작한 아주 극초후반기부터 제가 항상 가지고 왔던 기조인데요. 일단 내가 빵을 좋아하기도 하고, 저는 실제로 밀가루를 먹으면서 다이어트를 했습니다. 뭐 외국 사람들도 다 빵 먹고 다이어트 하잖아요. 저도 제 인생 최저 몸무게가 50kg까지 빼봤는데요. 그때 당시에 아침 한 끼는 빵을 먹었어요. 문제가 되는 건 우리가 빵에 설탕을 덕지덕지 바르고 치즈도 얹고 초콜릿도 얹고, 그리고 그걸 많이 먹게 되니까 살이 찌는 거지, 식빵에 닭가슴살만 같이 넣고 야채랑 같이 먹으면 살이 찌지 않더라. 실제로 다이어트를 제가 해오면서 우리 회원님들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살을 보면서 먹으면서 뺄 수 있어. 당뇨 등의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기조가 예전의 컨텐츠에서 제가 항상 해왔던 이야기라면, 최근에는 그래, 살을 뺄 수는 있어. 과연 그게 지속 가능하고 유지가 가능한 식단일까에 대해서 조금씩 의구심을 품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밀가루 안에 들어있는 이 글루텐이라는 아이 때문인데요. 글루텐은 아직도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3개월 동안 살을 뺄 수 있는 식단을 알려주는 트레이너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평생 동안 유지 관리할 수 있는 근본적인 식단도 가이드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시점으로 바라봤을 때 글루텐은 피해야 하는 음식 중에 하나다라는 논지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글루텐 자체는 우리 몸에서 완전하게 소화를 시킬 수가 없어요. 장기적으로 꾸준히 섭취하게 되면 장에 누수가 발생하게 되고 일반적인 면역 시스템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내 전신에는 여러 군데 만성적인 염증이 생길 수 있어요. 만성 염증이 되는 경우 인슐린 저항성, 렙틴 저항성, 이런 시스템이 완전히 망가지게 돼요. 즉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음식을 먹어도 어느 순간부터 먹은 것 같지가 않고 자꾸 배는 더 고프고 자꾸 더 많이 먹고 싶고, 그리고 내가 조금만 먹어도 계속 살이 찌는 느낌이 들고, 일반적인 사람과 다른 대사와 시스템으로 내 몸이 운영되고 있는 것 같다 라는 신호가, 이런 사소한 것들이 내 몸에 누적되면서 생기는 독성 반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짧게는 1년, 길게는 10년 이상 계속해서 다이어트는 평생 이어가야 하는 건데, 글루텐을 먹음으로 인해서 내 다이어트의 난이도가 결론적으로는 점점 높아지더라고요. 처음에 어렸을 때는 괜찮았는데 30대 중반 이후 넘어가면서부터는 확실히 소화 능력이 전반적으로 사람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느끼는 신호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아침 식사로 빵을 먹고 나면 복부에 팽만감이 들고 위가 더부룩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밀환성 위염도 생기고 계속해서 위벽이 굉장히 상태가 안 좋은 만성 위염이 되더라고요. 계속해서 이 상황을 두면 앞으로 이제 위 쪽으로는 질병이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피드백도 받았습니다. 제가 글루텐을 실질적으로 한 달 이상을 끊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위에 느껴졌던 그런 팽만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제가 피부에 트러블이 나는 부위가 있었어요. 글루텐을 끊고 나니까 그런 피부 트러블도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저한테 이제 먹어도 되냐라고 물어본다면 먹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 몸에 축적되고 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의 가끔이라면, 아주 가끔 한 번 정도라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걸 식단에 끼워 넣어서 매일매일 루틴하게 먹는 것은 가급적이면 추천을 드리지 않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빵을 너무 좋아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이제 완전히 밀가루가 들어가지 않은 100% 호밀 이런 종류의 좀 건강한 대체제를 찾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영상을 지워야 되나? 내용글을 수정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예전에 저는 탄단지 패러다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었는데요. 5대 3대 2. 빡세게 다이어트 할 때는 4-4-2 추천드렸었는데요. 공통적으로는 지방을 적게 섭취하고 탄수화물과 단백질의 비율로서 이제 내가 유지를 할 건지 감량을 할 건지 결정해라 라는 기조를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탄단지 비율에서 이제 단백질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근육량을 유지하는데 단백질을 먹으면 도움이 된다. 탄수화물과 지방의 비중이 적게 떨어지다 보니까 그만큼의 열량을 채우기 위해서 단백질을 넣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다이어트 하면 보통 생각하는 거 지방은 먹으면 안 돼 라는 기조 때문에 이렇게 탄단지 패러다임을 많이 추천을 드리게 되었었는데요. 제가 고단백, 저탄수, 저지방 식단을 굉장히 좀 오래 지속을 하다 보니까 느꼈던 점들이 단백질과 탄수화물로만 구성된 식단들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굉장히 빨리 배가 고파져요. 그것이 잘 해소가 되지 않으면 집중도 잘 못하고 운동 능력도 굉장히 현저하게 떨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어느 순간 정체가 되는 구간이 뚜렷하게 보이고요. 탈모가 생긴다든지 뭔가 손톱이 자꾸 부러진다든지 면역력이 떨어진다든지 하는 사이드 이펙트를 장기적으로 진행을 했을 때 많이 느끼게 되었어요. 직접 실험도 해보고 저희 또 클래스 들어주시는 또 많은 수강생분들의 또 사례를 봤을 때도 필수 단백질만 어느 정도 채워주고 거기다 양질의 운동이 병행이 된다면 어느 정도 근육의 질과 볼륨 개선은 충분히 누릴 수 있었다. 보통 여자분들은 단면적이 큰 몸을 만들기도 어렵거니와 만들고자 하시는 분들도 많지는 않아요. 군살도 빼고 싶고 건강하게 정상 체중을 유지하고 싶은 건데 그것을 위해서 단백질을 굳이 그렇게 많이 섭취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마지막 부분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지방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 우리 몸에 꼭 필요하고 양질의 지방을 섭취해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호르몬 체제 그리고 우리의 면역 이런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방이 반드시 필요해요. 컨텐츠를 진행하면서 저탄고지나 카니보어 식단을 경험해봤잖아요. 컨텐츠에는 일주일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었지만 그 이전에 더 굉장히 긴 테스트 기간이 있었습니다. 양질의 지방을 먹었을 때 그 지방질이 좋은 선순환을 겪으면서 내 몸의 에너지원으로 쓰인다는 거 내 몸을 통해서 느끼게 되었고 결과를 보시면 알겠지만 체중 감량도 충분히 가능하더라. 단백질의 욕심을 요즘은 진짜 많이 내려놨고요. 예전엔 제가 100g에서 120g 무조건 먹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총 60g 정도를 뭐 여러 가지 식물성, 뭐 동물성 다 합쳐서 그 정도 먹으면 정말 충분하다. 이제는 오히려 나쁜 탄수화물을 많이 먹는 것을 주의하고 그보다 오래 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좋은 지방들은 단백질과 함께 섞어서 끼니에 잘 넣어주면 된다. 그런가 하면 또 이제 공복 운동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제가 예전에는 공복 운동을 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그때는 당시 그렇게 배우기도 했었고 근손실이 온다. 물론 장점도 있다. 하지만 단점도 분명히 존재한다. 우리 일반 사람들은 하루에 2번 운동할 시간도 없는데 굳이 근손실의 위험을 안고 운동할 필요가 없다. 오전에 공복으로 운동하다 보면 운동에 집중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훈련에 대한 퀄리티가 떨어집니다. 저 같은 경우에 가장 비추천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배고팠던 스트레스 때문에 배고파 하다 보니까 그 다음 끼니에 고삐를 풀고 너무 많이 폭식을 하게 되는 경향이 있더라. 공복으로 운동하는 것이 근손실을 실질적으로 야기하지는 않는다라는 되게 많은 반박 자료들이 있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공복 웨이트를 하면서 몸을 만들고 유지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았어요. 이론적으로 봤을 때 48시간 이상 굶은 게 아니라면 실제로 저희가 섭취한 탄수화물은 우리 몸의 글리코겐으로 저장이 되는데요. 개인차가 있겠지만 한 48시간에서 최대 72시간까지 신체 활동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결론은 이제 바쁜 직장인분들 근손실 날까 무서워서 피하기보다는 그냥 오전에 빠르게 공복 운동 하시고 그 이후에 잘 챙겨 먹으면 오히려 몸을 만드는데 훨씬 도움이 되더라. 그래서 오전 시간에 시간을 내기 편하다면 오전에 웨이트 하세요. 이거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기상미끼. 예전에는 제가 초콜릿이나 간식이 먹고 싶다, 군것질을 좋아해요 라고 하는 회원님들이 계시면 오전 시간에 먹는 것을 추천드렸어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냥 간식부터 먹는 거죠. 저도 사실 이런 방법을 굉장히 많이 썼는데요. 왜냐면 아침에 일어나기도 너무 힘들고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하기도 싫고 그럴 때 딱 그 한 입에 초콜릿을 먹을 수 있다는 그 하나의 유인 때문에 일어나기도 너무 쉬워지고 그 한 입의 만족감이 크더라고요. 섭취를 일찍 하면 할수록 운동이나 내가 활동을 통해서 쓸 확률도 높아지다 보니 가급적이면 일찍 먹어라 라는 취지였었는데요. 요즘은 이제 완전히 여기서 달라졌습니다. 처음에 내가 먹는 음식은 내 공복을 깨는 가장 첫 번째 식사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자는 동안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있던 혈당이 갑자기 한 번에 쭉 올라가는 이 혈당 스파이크를 굉장히 주의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분들 같은 경우에 한 번 정도 혈당 스파이크가 있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이런 것들이 계속 누적되고 질병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 굉장히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데요. 특히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안 좋아요. 혈당 스파이크가 계속 잦게 되면 당뇨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인슐린 저항성을 야기하다 보니 지방이 잘 찌는 환경을 조성하게 되고 그 이후에 먹는 식사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죠. 그러다 보니 이제는 첫 끼 먹는 식사를 조금 더 주의해서 먹는 편인데요. 적당량의 복합 탄수화물을 먹고 가급적이면 혈당을 많이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양질의 지방,
보통은 제가 먹는 게 가장 자연 형태에 가까운 치즈나 계란 전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아니면 아보카도 이런 것들. 아무래도 지방을 함께 먹으면 탄수화물이 조금 들어가더라도 이 혈당 스파이크를 조금 더 조절해 줄 수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항상 먹는 것이 식이섬유를 함께 섭취를 하는데요. 오전에 과일 많이 드시는데 특히 과일을 먹을 때 당질이 아주 높은 과일보다는 사과 같이 약간 새콤한 맛이 같이 섞여 있는 과일을 추천을 드려요. 근데 여기서 이제 사과를 드실 때에는 그 알맹이만 먹을 때와 껍질을 함께 먹었을 때 내 몸에서 혈당이 반응하는 게 굉장히 양상이 다르다 보니까 껍질을 함께 섭취를 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저는 더 이상 기상미끼를 추천드리지 않고 있고 저 또한 실천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습관을 완전히 바꿨어요. 오늘 이야기했던 거 말고도 사실 되게 소소한 운동 스킬의 변화들도 굉장히 많아요. 스타일도 많이 변했고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위도 굉장히 많이 바뀌고 컨디셔닝에 대한 개념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트레이너들도 계속해서 운동을 하고 계속해서 컨텐츠도 보고 하다 보면 당연히 그 생각이 계속 발전해 나가고 모든 것에 정답은 없더라. 그런가 하면 또 돌고 돌아 다시 베이직으로 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모든 것에 정답은 없고 오히려 주의하셔야 될 부분들은 무조건 이것만 진짜다. 나머지는 다 가짜야 라고 하는 컨텐츠들은 조금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 실질적으로 그것에 반대하는 내용을 찾고자 한다면 무조건 반대되는 내용의 논문은 다 찾을 수 있어요. 논문이라는 것도 내가 어떤 표적을 어떻게 잡아서 어떻게 실험 결과를 내느냐에 따라서 만들어낼 수 있다 보니 정보에는 굉장히 다양한 결이 있고 또 그것은 계속해서 진화해 나가면서 변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보를 받아들이실 때에는 직접 해보시고 나에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본인의 기준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공부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운동도 계속 열심히 해야지 내가 또 운동에 대해서 이렇게 깨닫는 점이나 이런 것들도 공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결론이 뭐지?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연말 결산 컨텐츠로 그동안 기존에 얘기했던 것 중에 지금은 생각이 바뀐 그런 컨텐츠를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사실 일주일 실험을 하면서 되게 다양한 운동과 식단을 체험하게 되고 내가 얻게 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 번도 살면서 단식이나 저탄고지나 카니보어나 이런 것들은 그게 안 되는 식단이라고 생각하면서 트레이너로서 난 주입식, 보디빌딩식 식단만 교육을 받다 보니까 체지방 줄이고 근육만 늘리면 좋은 식단이라고 생각하고 사실 그 틀에서 많이 벗어나지 못했었거든요. 회원님들에게 내가 하고 있는 식단 말고는 조언해드리기가 좀 어려웠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 식단을 해도 제가 다 거기에 맞춰서 조언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굉장히 저한테는 값진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또 세상에 재미있는 식단 내가 해봤으면 좋겠다. 근데 겁나서 못 해보고 있다. JJ가 한번 해보고 리뷰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이 있으면 항상 댓글에 달아주시면 따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번에 재미있는 컨텐츠를 들고 찾아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모두 안녕.